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어떻게 주말은 푹 쉬고 계시나요? 네, 주말 동안에 좀 이렇게 리프레시도 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또 2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2월 마지막 주. 네, 2월 그 거래일만 봐서는 이제 5일 남았어요. 월, 화, 수, 목, 금 5일이 남았고 2월 달이 사실은 증시에 있어서 좀 어려운 그런 달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네, 어려운 달이라 참 답답한 시기를 좀 이렇게 보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에도 좀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10만 전자, 네,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간다고 해서 10만 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0만 원 간다는 이제 10만 전자. 요즘 삼성전자 조금 주가가 약간 주춤하고 있죠.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좀 달력에 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주간 그 이벤트들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8만 1,000원까지 하락. 네, 여러 가지 지금 삼성전자 뭐 반도체 호황부터 여러 가지로 뭐 삼성전자 수혜가 많다, 혜택이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이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오스틴, 미국 텍사스 오스틴인데요. 지금 텍사스 오스틴이 갑작스럽게 때 아닌 한파로 인해서 엄청 힘든 상태예요. 뭐 수도관 동파되고 있고, 난방이 안 되고 전기가 막 끊기고 이래갖고 좀 되게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혹시나 이제 텍사스 그 오스틴이나 이렇게 텍사스주에 사시는 분이 계시거나 뭐 지인분들 계시면 무탈하시고 좀 건강하시길 좀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정전도 있었는데 정전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오스틴에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좀 가동을 또 일시적으로 멈추는 그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주가에 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 내기 한번 또 쭉 살펴볼게요. 네, 단기 이슈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거다. 근데 이런 공장이 멈추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호황 그리고 이제 점점 다가오는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 동력으로 되는 그 시대, AI 시대, 뭐 자율주행차부터 여러 가지 많죠. AI 시대도 그렇고 뭐 스마트 홈부터 뭐 많은 부분 이제 점점 반도체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도체가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쪽 매출도 그렇고 뭐 기존에 있었던 이제 램, 뭐 디램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네, 뭐 수혜가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19일 같은 경우 금요일 날에는 이제 장중에는 8만 1,000원까지도 떨어졌고 이제 종가는 8만 2,600원까지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 1월 달에 이제 그때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10만 원 부근까지 갔었죠. 근처까지 갈 정도로 주가가 탄력을 보다가 좀 많이 좀 밀렸어요. 밀려난 상태인데 뭐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도 어쨌든 미래 환경이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네.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냥 길게 보는 종목이에요. 그 중단기보다는 길게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에피소드로 그런 것도 있죠.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주식 뭐 할 줄 몰라갖고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니까 하고 사두셨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묵혀놨는데 봤더니 뭐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더라 이런 얘기들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사례들도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좀 오랫동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금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디서 수익을 얻으시거나 또는 보너스 받으시거나 뭔가 그런 꽁돈 생기시면 조금 한두 줄에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묻어두면 네,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 좋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디램 업황, 네, 낸드 쪽도 네, 출하량 급증하면서 회복 시그널이 좀 있고, 네. 그래서 메모리 쪽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낸드 쪽도 이제 가격이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이쪽 주력 그 사업군들에 대해서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대에 설비 투자만 공장이나 이런 생산 시설을 늘리는 거죠. 11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고, 미국에 아무래도 또 네, 대만에서도 이제 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따라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냐. 네, 그래갖고 파운드리 사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올해 매출액은 뭐 23% 이렇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파운드리 쪽도 지금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도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도 좀 그 의견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잠깐 이렇게 주춤하는 거는 뭐 오스틴 공장 셧다운 때문에 그래요. 네, 한파 때문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난방 이제 추우니까 전열기 난방 때문에 수요 급증하면서 공장 가동을 이제 오스틴 시에서 이제 중단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생산 시설이 중단된 거고, 또 이제 광주 가전사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나와갖고 가동이 멈췄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어쨌든 전부 다 단기적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거고, 물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약간 좀 손실은 날 거예요.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시장의 상황이 메모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어쨌든 삼성전자, 뭐 10만전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로 보셔야 돼요. 장기로. 작은 파동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번 주 중요 이벤트, 네,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특히 외인들 수급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주시를 많이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국 10년물 이제 장기채 금리 인상하면서 투심이 확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특히 그 투심이 한국 증시에 또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외인 매도가 발생을 하고 또 외인들 어떤 수급에 안 좋게 작용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번 주 파월이 미국 상원에서 뭔가 발표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 발언에 뭘 얘기할지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이 대규모 2천조가 넘는 그 대규모 부양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백신 지금 계속 주사하고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뭔가 그런 뭐죠, 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제 리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리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이런 걸 갖고 네, 좀 논란도 많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상 발언이 결국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우려 또는 궁금증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냐 하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난번에도 그때 기억 나신지 모르겠지만 파월이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도 많이 출렁을 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뭐 이렇게 고용도 잘 안 올라오고 경제 발전도 더딘 것 같다 이 발언 한마디에 증시가 출렁거렸죠. 그런 것처럼 또 이번에 또 무슨 발언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불안한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한국 증시도 또 뭐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조정 장세로 가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약한 상태에서 파월의 발언이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언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10년물 국채에 대한 얘기, 네, 저건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이게 좀 많이, 여기 나오네요.
있는데, 이번 주 상하원 반기 통화정책 증언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가 그러니까 제일 좀 관건이에요. 아직까지는 통화 완화를 해야 된다. 양적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볼 때는 뭐 금리 인상보다는 현 상태에서 좀 유지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금리가 더 오르면 이제 장기 채권 매입 확대 등 조치를 할 건지, 금리 그 인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리고 추가적인 완화, 어쨌든 그 재정적인 공급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동안 이제 원론적 발언만 했는데 뭔가 여기서 힌트를 줄 건지, 그거를 좀 지켜보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여러 가지 긴데 결론으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파월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파가 될 거냐, 비둘기가 될 거냐,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할 거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양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계속 통화를 공급을 하면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지원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거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를 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 투심이 조금 식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증시 자체가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런 위험성 자산, 주식이죠. 주식 같은 위험성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계속 유지가 돼서 외인들의 어떤 그 투심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조금 되게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좀 약간 이 불확실성, 증시는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주식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확 내리고 이런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근데 불확실한 거를 되게 주식은 싫어하고 주식시장은 그걸 싫어하고 그럴 때 많이 이렇게 진폭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우리나라 또 백신 관련주들 또 한번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건 어쨌든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있냐, 물가하고 연동될 텐데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경제 지표 발표도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양호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고 뭐 증시가 불안해지는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왜냐면 소비가 개인 소비 지출이 많다는 거는 미국도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헬리콥터 머니라 그러죠. 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떤 구매로 가게 된다. 뭐 저축이나 이런 주식까지 투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소비로 간다. 그러면은 수요 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해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른다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있는 돈을 예금으로 불러들여야 되죠.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은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이런 위험성 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정성 자산인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한 거죠. 국채나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떤 그 자금 이탈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지출에 대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물가 지표가 높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나오는 거고 그건 결국 금리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좀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제가 뭐 요즘 계속 뭐 말씀드리고 있어서 좀 잔소리 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좀 죄송하긴 한데 또 똑같은 말씀 드리자면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 현금을 좀 이렇게 좀 유지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지금은 돈을 벌려고 그러시기보다는 내 돈을 지키는 방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세 자체가 꼭 이렇게 고수들 많이 하신 분들조차도 쉽지 않은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욕심내시기보다는 지금은 내 돈을 지키는 거. 돈을 갖고 지켜야 나중에 좀 더 좋은 상황에서 그 쓸 돈이 있죠. 투자할 돈이 있죠. 지금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이제 체크하실 부분은 24일입니다. 24일. 목요일, 수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 그러니까 증시는 이제 25일 날 영향을 받을 거예요. 목요일 날. 이날 이제 발표를 하니까 23일이에요. 24일이 아니라 23일. 죄송합니다. 23일 날 상원에서 증언을 하니까 요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미셸 보우만도 이제 22일 날 또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줄줄이 뭐 있긴 한데, 특히 23일 날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증언하니까 한국 시간은 23일 밤이니까 이제 한국 증시는 24일 수요일 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이게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지 아니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미 증시도 영향을 받을 거고, 당장 미 증시부터 영향을 받을 거고, 24일 날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24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간밤에 미 그 증시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건들 이제 좀 이번 주 좀 뭐 이게 많아요. 국무회 관리자 지수도 그렇고 발표가 좀 많은데, 26일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은 되게 변동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좀 어쨌든 주시하시면서 좀 약간 주의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 사실 2월 달이 이런 월 말에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더더욱 증시가 조금 약간 눌린다 그럴까요?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좀 있어요. 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큰 이벤트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은 그 MSCI 저기 뭐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네, 거기에 지수에 이번에 분기 리뷰가 있었는데, 2월달 분기 리뷰를 한 결과 그게 26일 날 금요일 날 실행이 돼요. 보통은 이제 종가에 이제 동시효과 때 발생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를 하시면 좋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여기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올 거라 그러면서 제 영상에서, 여기 요 영상에서 했는데, 요거 제가 쭉 그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 영상 이 영상 밑에 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7천억 정도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이렇게 좀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그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푹 쉬시고 돌아오는 주 잘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